이번 시간은 국내의 시청자님 한 분께서 주신 질문과 멀리 유럽에서 질문해 오신 아주 요긴한 질문,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보고 진도 나가는 토론을 이어갑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호소증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 병이래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3차 신경통. 문자로 도움을 청하셨는데 답답해. 난연병을 문자로 주고받으려니까. 그래서 전화로 수십 분간 토론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병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게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라서 대부분 잘 치료 안 돼요. 혹 랜덤으로 들어오셨다가 3차 신경통, 지금 내가 그런데, 또는 우리 가족이 15원짜리 자석내기로 3차 신경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론해 봅니다. 먼저 3차 신경통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백과에서 빌려왔습니다. 3차 신경통은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안면 신경통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중 하나이며 사람의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제5뇌신경인 3차 신경 영역에서 대부분 편측성의 심한 통증이 발작성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순간에서 수초간 혹은 수분간으로 호련히 소실됩니다. 일반적인 발생 빈도는 10만 병당 4명으로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한번 알았다 하면 반죽음이야. 발생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이며 60% 이상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대부분 편측성, 90% 이상 편측성이지만 드물게 양쪽에서 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간단 요약의 원인,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통증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이나 골 조직에 의한 3차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되고 때로는 신경의 압박과 관련하여 종양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차 신경의 감염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3차 신경의 과민 반응과 수초막의 파괴에 의한 3차 신경통의 발생 보고도 있습니다. 치료, 대부분의 3차 신경통은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발생 원인의 제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약물요법, 신경차단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삼도인 친구 얘기를 보면 삼도인께서는 병이 처음 시작될 때 폐경 분야에서 시작된 줄을 알므로 폐정격을 썼더니 낫더라. 병이 처음 시작될 때 대장 분야에서 시작된 줄을 알므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낫더라. 병이 처음 시작될 때 간경 분야에서 시작된 줄을 알므로 간정격을 썼더니 낫더라 라고 진단 요령 중에 하나를 또 언급하셨어요. 여기 삼도인의 진단법 중에 하나, 경락의 유주로도 봐 라는 말씀으로 보면 얼굴을 경유하는 경맥이 8개가 있어요. 삼초상화경, 간목경, 심화경, 방광수경, 소장화경, 위토경, 단목경, 그리고 대장금경이 있어요. 각각의 경맥 중에 다 얼굴을 경유하지만 3차 신경 라인을 다 두루 경유하는 경맥 찾아보세요. 3차 신경은 여기에 3차 신경총이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신경은 안과 영역 가지, 위턱 가지, 아래턱 가지로 3개로 또 구분돼요. 안과 영역, 상악 영역, 하악 영역. 이 부분은 신경총이 있어요. 3차 신경총. 보니까 조경명조 위토경, 수소형상화 3초상화경, 족소형상화 담목경은 3차 신경 라인을 100% 경유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3차 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경맥들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죠? 위토경, 3초 상하경, 단목경.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3차 신경통에서 자율신경계의 역할, 여기 잘 보세요. 1, 2, 3 눈 쪽으로, 상악으로, 하악으로 연결되는 그 신경라인, 안과 영역, 상악 영역의 3차 신경통은 교감신경 자극, 즉 과항진과 관련이 많고, 하악신경 라인의 통증은 부교감신경 과항진과 관련이 많다. 혈관이나 골 조직에 의한 3차 신경근의 압박과 3차 신경의 과민 반응과 수초막의 파괴, 이것은 교감신경 과자극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족소양상화 담목경의 담승격,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의 3초 승격이 교감신경 과항진으로 나타나는 3차 신경통의 제일 첫 번째 고려 대상 요법이에요. 안면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땡기고 옥조이고 통증으로 나타나는 3차 신경통에 서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제일 먼저 처방되는 약물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이에요. 카바마제핀, 항경련제. 그런데 우리 몸에 경련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면서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는 병 중에 널리 알려진 병, 그렇죠, 뇌전증 혹은 전간증이라고도 하는, 쉽게 말하면 간질발작. 간질발작 제1처방이 카바마제핀, 그리고 3차 신경통에 가장 우선되는 약물이 카바마제핀, 항경련제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경련과 함께 땡기고 쥐어짜고 하는 그러한 근육 이상 상태가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몹시 그냥 화가 돋았을 때 짜증 내거나 막 그냥 때려 부수고 할 때 안면 근육이 막 실룩실룩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 관찰해 보면 그렇죠? 막 실룩실룩 돼. 그게 교감신경 항진일 때 나타나는 것. 3차 신경통 알고 보니 교감신경 과항진이다. 그래서 담승격, 3초 승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턱과 관련된 것은 부교감신경 과항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경맥, 어느 경락의 유주로 또 그 경맥의 경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밥통은 밥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이잖아요. 입은 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먹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도 위턱이 움직이는 것 아니고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턱과 관련된 근육이 더 많이 움직여요. 먹을 때도, 무엇을 씹을 때도 아래턱으로 씹는 겁니다. 위턱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물을 먹었는데 고기를 씹는다, 과자를 씹는다 등등 씹는다 할 때는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턱에서 경련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이 병이요,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있는 이 아래턱 라인의 3차 신경통은 심한 경련이 일어날 땐 혀를 씹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미주신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경명조 위토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는 것과 관련된 미주신경이 너무 과항질이니까 아래턱을 쓸데없이 근육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전격이 아니지. 이 경우는 위승격을 써야지. 미주신경 라인, 부교감신경의 그 작용은 먹는 것과 관련이 많다. 그래서 아래턱 질환 누르스의 3차 신경통일 땐 침이 과잉 분비가 돼요. 그리고 눈물도 막 쏟아져요. 물론 교감신경 과항진과 관련된 담승격증, 3차 승격증에도 너무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거든. 막 흐르거든. 그러나 여기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과항진과 관련된 3차 신경통은 입안에 침이 너무 많이 고요. 그래서 이 침을 질질 흘려 하면서도 침이 흐른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위승격.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심기항진, 얼굴이 조이면서 경련, 통증이 심할 때 호전적이면 성격이 담성격, 히스테릭 발작성이면 3차 성격을 쓰고, 화학경련으로 통증이 심한데 침을 질질 흘리고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위승격. 그런데 한 논문에 보니까 찬바람이나 에어컨,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추운 날씨에 찬 곳에 얼굴을 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입이 휙 돌아갔더라.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의 3차 신경이 손상된대요. 중풍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이게 아파, 땡기고 아파. 그 경우엔 주로 위정격을 적용한다. 위정격. 그리고 혈행장애도 관계가 있으니까 소장정격을 겸한다. 3차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흔한 의학적 장애는 자가면역증이 있대요. 이 경우에 이하의 핵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 림프절 비대가 확인됐다. 대장정격이죠. 이때는 대장정격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림프암 환자에서 역시 3차 신경통 발생 빈도가 높대요. 림프절 비대 확인되면 대장정격을 놓는다. 오른쪽에 3차 신경통이면 왼쪽에 3차 신경통이면 오른쪽에만 놓는 거예요. 양측에 다 나타나면 양측에 다 요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유주로도 보고, 그리고 교감, 부교감 신경 라인 등등도 보니까 3차 신경통 자석 4개로 극복할 수 있다. 랜덤으로 들어오셨는데 3차 신경통 갖고 계셔. 혹은 가족이. 한번 써보세요. 삼침 쓰면 낫습니다. 삼침 쇼츠 15원짜리 자석 4개로 두통을 말끔하게. 구독자님 요청. 이분은 북유럽에 계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아큐펑처리스트 공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술 자격만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자연요법사까지 겸하셨나 봐요. 그래서 허브 메디신 또는 한약을 취급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 쇼츠를 보시고 오래간만에 저게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방약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셨어. 그래서 그것 함께 토론해 봅니다. 방약으로 어떻게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가. 즉 침 넣으면서 약을 쓰면 더 도움이 되겠지. 한약.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